고령층을 위한 달걀 섭취 가이드. 특히 50대 이후부터 달걀을 잘못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아침 습관, 과연 내 몸에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매일 달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하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28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왔어요. 대학병원에서 15년, 그리고 지금은 지역 의료진으로서 13년째.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 영양, 생활 습관을 점검하며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달걀 드셨나요? 저도 참 궁금해서 말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달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달걀만큼 영양가 높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달걀은 몸에 좋다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은 지금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2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상하네. 분명히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하고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은 연배의 어머니를 모신 딸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돌봐온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74세 박정민 어르신이라고 정말 성실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25년간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죠. 달걀이 몸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드시고 계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가족분들이 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신 후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어르신과 가족분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던 그 달걀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르신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정말 당황해 하셨어요. 이런 일이 비단 박정민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28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8년 동안 15,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하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지금은 지역 의료진으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기 영양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학회 발표와 논문 발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쌓은 생생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책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생생한 사실들입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인터넷에는 건강 정보가 정말 넘쳐나죠.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부모님을 모신 딸로서 정말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달걀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거든요. 달걀을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다. 속이 자꾸 쓰리다.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말 성실하세요. 몸에 좋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실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79세 윤병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평생 정말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신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달걀 3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나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달걀은 분명히 몸에 좋은 음식이 맞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달걀 섭취 방법이 정말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나이에 맞는 올바른 달걀 섭취량. 둘째,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리법. 셋째,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넷째, 기존 질환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드셔서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들도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매일 먹는 음식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달걀처럼 자주 드시는 음식일수록 더욱 그렇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속에 숨겨진 영양의 비밀부터 잘못 드셨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중간에 급한 전화가 와도 나중에 받으시고, 지금은 온전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걀은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이 작은 달걀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단백질이 약 6g이나 들어있고,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 건강에 정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포함되어 있답니다. 정말 자연이 만든 완벽한 영양 캡슐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요즘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도 달걀만큼은 아직도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예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달걀은 그 최고의 공급원 중 하나거든요.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이때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먹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달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간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박정민 어르신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거든요. 25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담낭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25년간 괜찮았던 게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까?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달걀을 살짝만 익혀서 노른자가 반숙 상태로 드셨대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소화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인 문현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아침에 갑자기 단백질 폭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달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 상태와 나이에 맞지 않게 먹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나이별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50대 분들은 아직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문제 없어요.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치가 높다면 주 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60대 분들은 이제 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달걀을 하루 1개로 제한하시고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밤새 쉬었던 위장에 갑자기 단백질을 넣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70대, 80대 분들은 이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져요.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85세 신동철 어르신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드세요. 매일 아침 딱 1개만 물에 살짝 반숙으로 삶아서 드신대요. 이렇게 35년을 하셨더니 85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65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조리법이에요. 달걀은 부드럽게 6분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프라이를 하실 때도 약한 불에 기름을 살짝만 써서 바삭해지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바삭한 튀긴 달걀이나 딱딱하게 삶은 달걀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에 위장을 먼저 깨워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예열하세요. 달걀 먹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깨워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달걀과 함께 뭘 마시느냐 하는 건데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같은 걸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장에는 좋지 않아요. 오렌지 주스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달걀을 먹자마자 마시면 위속 단백질이 엉켜서 소화가 힘들어져요. 녹차도 탄닌 성분이 달걀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두유도 달걀 직후에 마시면 소화가 느려져서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료들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환자 중 한 분은 고혈압이 있는데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더니 1년 뒤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흰자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재영 어르신은 간경화가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달걀 흰자로만 요리해 드시니까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성공 사례들도 많아요. 91세 김영순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마다 달걀 하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세요.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들깨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신대요.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도 튼튼하시대요. 71세 서관수 어르신은 더욱 놀라워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거든요. 아침에 튀긴 달걀 대신 반숙 달걀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달걀 삶을 때 소금 한 꼬집 넣으면 까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손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노른자 색깔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짙은 주황색이든 연한 노란색이든 영양가는 거의 같아요. 색깔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이거든요. 간단한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부드러운 영양 달걀죽은 쌀 반 공기를 충분한 물에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 1개를 풀어 넣고 살짝만 저어주시면 돼요. 채소 달걀찜은 달걀 1개를 곱게 풀어서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들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 정리만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달걀은 아침에 드실 때 위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걀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에게 이제 일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둘째,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같은 건 건강해 보이지만 달걀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달걀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6분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거나 약한 불에 부드럽게 프라이해서 드시면 돼요. 너무 딱딱하게 익히지 마시고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50대는 하루 1개에서 2개, 60대는 하루 1개, 70대나 80대는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4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달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더 섬세한 보살핌을 원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위장 예열부터 시작해서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까지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28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관심을 갖고 돌봐주면 계절이 바뀌어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작은 관심과 정성으로 오랫동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혹시 아이고,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물론 인내심이 필요하죠.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5년, 10년 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충분히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달걀 먹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는 음료를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셨어요. 85세 김술래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바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는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더니 6개월 후에는 선생님, 정말 몸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앉는 식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달걀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에요.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어머니를 둔 딸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건강은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오늘 느끼셨기를 바라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어요 하는 이야기들이나 궁금한 점들,
또는 이런 내용도 다뤄주세요 하는 요청사항들도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달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실천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그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정말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들만 골라서 전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기거든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분들이나 혹은 자녀분들에게도 달걀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더라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